합격 원하면 다 들어와 2탄. 외워지기 쉽게 팁을 드립니다. 기출문제를 핵심 요약한 것이며 초록색, 빨간색은 정답 관련입니다. 일단 이거 듣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1번. 사람이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하여도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량으로 일일 체중 1kg당 밀리그램 수로 표시하는 것은 일일 섭취 허용량이다. ADI. 일일 섭취 허용량, 식품 첨가물이나 잔류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 2번. 바지락 속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베네루핀이다. 바지락은 베네핏이 아니라 베네루핀. 바지락 하면 건강에 좋은 베네핏이 떠오르지만 독이 있을 땐 베네루핀 조심. 3번. 잠복기가 가장 짧은 식중독은 황색포도 상구균 식중독이다. 황색포도 상구균 식중독, 엔테로톡신을 생성하며 주로 크림빵, 도시락, 유제품에서 발생하며 잠복기는 3시간입니다. 3시간. 4번. 세균 번식이 잘 되는 식품은 온도가 적당하고 수분을 함유하고 영양분이 많은 식품이 세균이 잘 번식됩니다. 산이 많은 식품은 아닙니다. 5번. 세균성 식중독 vs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 세균성 식중독은 많은 균량을 먹으면 발병합니다. 2차 감염이 드물고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비교적 짧은 잠복기를 갖고 있습니다.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 균량이 적어도 발병하고 2차 감염이 빈번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으로 관리하며 비교적 긴 잠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6번. 관능을 만족시키는 식품 첨가물은 동클로로필린 나트륨, 질산나트륨, 아스파탐. 소르빈산은 곰팡이 효모 세균을 막아 식품 변질을 방지합니다. 소르빈산 식품 변질 방지. 동질아, 색과 맛을 지켜줘. 동질아, 색과 맛을 지켜줘. 7번.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 판정 시 지표가 되는 물질은 휘발성 염기질소,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아크롤레인은 유지가 가열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자극성이 강합니다. 부패하면 휘암트, 악취 조심. 아크롤레인, 눈 따가워. 8번. 중금속은 몸에 많은 양이 축적될 때 건강장애가 일어납니다. 9번. 이타이 병과 관계 있는 중금속 물질은 카드뮴이다. 카드뮴은 주로 오염된 곡물, 어패류에서 검출되며 신장장애를 유발합니다. 이따 이 카드로 할까? 10번. 오래된 과일이나 산성 채소 통조림에서 유래되는 화학성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주석이다. 11번.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 12번. 식품위생법상 출입검사 수거에 대한 설명. 관계 공무원은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관계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출입검사 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내보여야 한다. 관계 공무원은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검사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13번. 일반 음식점의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 화장실에 일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방에는 입식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일회용 물컵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4번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을 총괄하는 기관. 15번 소분업 판매를 할 수 있는 식품은 빵가루이다. 소분업 판매를 할 수 있는 식품은 빵가루입니다. 16번 탄수화물의 조리 가공 중 호화, 전분이 물과 열을 만나 팽창하는 과정. 호화, 물과 열을 만나 팽창하는 과정. 17번 색소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소금을 넣습니다. 매실지를 담글 때 소엽, 차조기 잎을 넣는다. 연근을 졸일 때 식초를 넣는다. 햄 제조 시 질산칼륨을 넣는다. 녹색 채소에 식초를 넣으면 노랗게 뜹니다. 18번 효소적 갈변 반응에 의해 색을 나타내는 식품은 홍차입니다. 효소적 갈변 반응 홍차. 19번 단맛 성분에 소량의 짠맛 성분을 혼합할 때 단맛이 증가하는 현상은 맛의 대비 현상입니다. 단맛에 짠맛 하면 단맛이 더 증가합니다. 맛의 대비. 20번 브로멜린이 함유되어 있어 고기를 연화시키는 데 이용되는 과일은 파인애플이다. 파인애플, 단백질 분해 요소 브로멜린이 있어 젤라틴 응고를 방해합니다. 21번 지방의 경화는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는 것이다. 마가린, 쇼트닝 제조 시 사용합니다. 지방의 경화. 22번 어류의 염장법 중 건염법, 마른 간법 설명입니다. 식염의 침투가 빠르다.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 지방질의 산화로 변색이 쉽게 일어난다. 선도가 낮은 어류로 염장을 할 경우 생산량이 증가. 틀린 말입니다. 23번 대두를 구성하는 콩 단백질의 주 성분은 글리시닌이다. 글리시닌, 대두 단백질의 주요 성분입니다. 24번 간장, 다시마 등의 감칠맛을 내는 주된 아미노산은 글루탐산, 글루탐산입니다. 글루탐산은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 25번 열에 의해 가장 쉽게 파괴되는 비타민은 비타민 C이다. 비타민 C, 수용성 비타민으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습니다. 26번 가열에 의해 고유의 냄새 성분이 생성되지 않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27번 연제품 제조에서 탄력성을 주기 위해 꼭 첨가해야 하는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 28번 어떤 단백질의 질소 함량이 18%라면 이 단백질의 질소 계수는 약 5.56입니다. 질소 계수 100을 18로 나누면 5.56이 나옵니다. 29번 메가당, 말토스는 포도당 2분자가 결합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도당 2분자가 결합된 것, 메가당. 30번 1g당 발생하는 열량이 가장 큰 것은 지방입니다. 지방.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 31번 냉동 생선을 해동하는 방법으로 위생적이며 영양 손실이 적은 방법은 냉장고 속에서 해동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가장 안전한 해동 방법입니다. 32번 식품의 감별법. 쌀알은 투명하고 앞니로 씹었을 때 강도가 센 것이 좋습니다. 생선, 안구가 돌출되어 있고 비늘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고기의 색이 검붉은 것은 늙은 돼지에서 생산된 고기일 수 있습니다. 닭고기의 뼈 부위가 변색된 것은 신선한 닭도 모세혈관이 터져서 변색된 것일 수도 있어서 맛과 영양에 관계가 없습니다. 33번 신선한 달걀.
깨보면 많은 양의 난백이 난황을 에워싸고 있는 것, 살짝 흔들어 봤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것, 표면이 거칠고 깨끗한 것, 신선한 달걀은 물에 넣었을 때 바닥에 가라앉아요. 34번.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을 당화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온도는 50도에서 60도 사이입니다. 식혜가 이때 제대로 달콤하게 당화됩니다. 외우기. 50, 60대가 좋아하는 식혜? 35번. 많이 익은 김치. 신김치는 오래 끓여도 쉽게 연해지지 않는 이유는 김치에 존재하는 산에 의해 섬유소가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36번. 조리대 배치 형태 중 환풍기와 후드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일랜드형입니다. 섬처럼 따로 있는 거 있죠. 37번. 우유를 데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중 냄비에 넣고 저으면서 데웁니다. 38번. 고구마 100g의 당질 함량은 29.2g, 쌀 100g의 당질 함량은 31.7g. 이 조건에서 당질 함량을 기준으로 고구마 180g을 쌀로 대체하려면 필요한 쌀의 양은 고구마 180g의 당질 함량은 52.56g입니다. 1.8을 곱해줘요. 쌀 100g당 당질 함량이 31.7g이므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약 166g이 필요합니다. 39번. 단체 급식 조리장을 신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 순서는 위생, 능률, 경제. 깨끗하고 빠르게, 알뜰하게. 위생은 기본, 능률적으로 일하고 경제적으로 운영. 40번. 스파게티와 국수 등에 이용되는 문어나 오징어 먹물의 색소는 멜라닌이다. 검정색 멜라닌. 41번. 수분 70g, 당질 40g, 섬유질 7g, 단백질 5g, 무기질 4g, 지방 3g이 들어있는 식품의 열량은 207kcal입니다. 탄수화물은 당질, 섬유질이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단백질, 지방, 무기질과 수분은 열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더해주면 207kcal가 나옵니다. 42번. 조리장의 입지 조건. 급 배수가 용이하고 소음, 악취, 분진, 공해 등이 없는 곳. 사고 발생 시 대피하기 쉬운 곳. 재료의 반입, 오물의 반출이 편리한 곳. 조리장은 지상이 좋습니다. 43번. 버터 대용품으로 생산되고 있는 식물성 유지는 마가린입니다. 마가린. 44번. 조미의 기본 순서는 설탕, 소금, 간장, 식초 순으로 넣습니다. 설탕이 먼저 녹아야 단맛이 제대로 배고 소금이 먼저 들어가면 단맛이 덜 느껴집니다. 설탕, 소금 순. 간장은 향이 강하므로 나중에 넣고 식초는 휘발성이 있어서 마지막에 넣어야 맛이 살아납니다. 단짠진신, 단짠진신. 45번. 편육을 할 때 가장 적합한 삶기 방법은 끓는 물에 고기를 덩어리째 넣고 삶습니다. 끓는 물에 넣고 삶습니다. 육즙 가두기. 46번. 단체 급식의 목적. 피급식자의 건강의 회복, 유지, 증진을 도모한다. 피급식자의 식비를 경감한다. 영양교육과 음식의 중요성을 교육하므로 바람직한 급식을 실현한다. 피급식자에게 물질적 충족을 준다는 틀린 말입니다. 47번.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은
식품을 잘고 연하게 조리하여 먹습니다. 노인식 조리법. 48번 젤라틴 vs 한천. 젤라틴은 원료가 동물성, 응고 온도가 낮고 녹는 온도 낮고, 물에 녹이는 방법, 찬물에 불린 후 중탕, 식감, 부드럽고 쫀득, 투명, 푸딩, 젤리, 마시멜로, 무스 케이크. 한천은 젤라틴과 완전 반대입니다. 식물성, 높음, 끓는 물에서 완전히 녹여야 되고 단단하고 부서지고 불투명하고 한천 젤리, 양갱, 일본식 과자, 식이섬유 보충제. 젤라틴에 생 파인애플을 넣으면 단단하게 응고한다는 건 틀렸죠. 파인애플 브로멜린 배우셨죠? 49번 밀가루 반죽 시 유지는 글루텐 구조 형성을 방해하여 반죽을 부드럽게 합니다. 유지, 부드럽고 풍미 있는 반죽. 설탕을 넣으면 발효를 돕고 단맛을 더합니다. 소금을 넣으면 글루텐의 강도를 높여 반죽이 더 탄력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지며 부푸름이 과도하지 않도록 발효 속도를 조절합니다. 달걀은 달걀 속에 단백질이 열을 가하면 응고되어 반죽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50번 원가 계산의 목적. 원가의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경영 손실을 제품 가격에서 만회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51번 상수 처리 과정. 취수, 정수, 도수, 급수. 취수는 물을 끌어오기, 물을 취하는 것. 하천, 댐 등에서. 정수,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불순물, 세균 제거하죠. 도수, 물을 배급합니다. 정수된 물을 저수조에 저장하고 배관을 통해 공급을 준비합니다. 급수, 물 보내기, 가정 건물로. 맨 마지막 단계는 급수죠. 52번 규폐증. 먼지 입자 크기가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일 때 잘 발생합니다. 폐에 염증을 일으켜 호흡 곤란이나 기침, 흉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암석 가공업, 도자기 공업, 유리 제조업의 근로자들이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자각 증상. 일반적으로 몇 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53번 공중보건학의 목표. 건강 유지, 질병 예방, 지역사회의 보건 수준 향상. 질병 예방이 맞습니다. 치료는 아닙니다. 54번 생균을 사용하는 예방접종으로 면역이 되는 질병은 폴리오입니다. 폴리오, 소아마비 백신 중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은 약화된 생균을 사용한 백신입니다. 파상풍, 콜레라, 백일해 등은 사백신을 사용합니다. 55번 돼지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불안전하게 가열하여 섭취할 때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유구조충입니다. 유구조충. 돼지의 유구한 삶. 56번 소음의 측정 단위는 데시벨입니다. 57번 인수공통감염병. 사람인, 짐승수. 그 병원체가 세균인 것은 결핵입니다. 세균, 결핵. 하지만 일본 뇌염, 광견병, 공수병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입니다. 58번 음식물이나 식수에 오염되어 경구적으로 침입되는 감염병. 먹어서 침입되는 감염병이죠.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폴리오. 파세포를 먹으면 탈난다. 파세폴. 유행성 이하 선염, 볼거리는 타액, 침으로 전파되므로 기침 재채기를 조심해야 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튀기면 걸리는 거죠. 59번 적외선에 속하는 파장은 800나노미터. 적외선 800나노미터.
60번 매개곤충과 질병 2. 발진티푸스 쥐벼룩 패스트 모기 사상충증 벼룩 렙토스피라증은 아니고 렙토스피라증은 쥐오즘하고 관련돼요. 렙토스피라증은 쥐오즘.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